먼저 해드리면 뭐 하여튼 뭐 간지러운데 푸드부터 긁어놓고 하죠. 이제 뭐 공부에 도움 될 거니까. 예, 예. 예, 자, 뭐 시간 됐는가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이게 좀 옮겨놓고. 예. 자, 보자. 어차피 다 공부니까 뭐 하나씩 샘플을 올려놓고 이렇게 해보죠. 예. 자, 이게 뭐 기 전축 기 남자고 대운이 병자 을의 갑술 계유 임신 신미 경우 이렇게 간다 그죠? 경우 맞습니까? 자, 지금 대운이 어디에 걸려 있죠? 임신 대운에 걸려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여기 걸려 있다. 자, 예, 임신 대운에 돈을 까먹었고 갑술 대운에 재를 축적하였다. 남자는 음대운, 양대운 잘 써먹는다고 음대운, 음세운을 잘 써먹는다고 했는데 왜 인연이 생겼느냐? 2008년 무자년 용인 분이 그럼 고시원을 운영했던 거예요. 고시원을 운영했는데 이 유대운에서 임신 재운이 강해지는데 돈을 까먹은 이유. 그 밑에 거는 또 다른 사람이죠. 예, 예. 자, 이게 이제 그 기준점이 워낙 여러 가지라서 그런데요. 그 전에 뭐죠? 요 대운 중에는 요 대운 중에도 그런 시설 임대를 했대요. 아니면 유통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교육 사업을 했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더 많이 써먹었다. 그래서 요게 1번, 요게 2번. 그죠? 나머지가 또 이렇게 3번 이렇게 직업 분야를 정해 나갈 때에 대체로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무리져 보는 게 우리 이제 망신, 그죠? 망신이나 육해, 천살 이런 것들을 이제 그룹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천살. 근데 그게 이제 인호술이 없으니까 인호술이 없으면 보통 자기와 삼합 그룹 있죠. 삼합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역마 그룹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반환 그룹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삼합 그룹에서 앞쪽에 와 있는 게 이게 이제 대지해자니까, 그죠? 대지해자 써먹을 수도 있고 월에 있는 걸 갖다가 축을 써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연월에 있는 것 중에 뭐 이제 우선 써먹는 건데 대지해자 중심은 이게 재성 자체가 그죠? 이게 이제 해자축으로 무리지어 있으니까 요걸 이제 유통으로 그냥 써먹기도 하고 하는데 요걸 쓸 수도 있고 요걸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인자를 쓰면은 이제 겨울에 토의 성질이 가지는 게 주로 뭐냐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포용하고 길러내는 그런 작용이 위주되기 때문에 교육 사업으로 직업이 있느냐고 뒷날에는 이제 요 묘미 글자하고 무리지어 써먹게 되죠. 묘하고 미가 뭐냐면은 주로 이제 뭘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올리는 행위, 건축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고글자가 가지는 게 보통 이제 이렇게 관성과 무리지어 있으면 관성과 무리지어 있으면은 사람을 주로 상대하는 접객성 사업.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모양이 이제 시설을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게 이제 뒷날에 오늘 주제하고도 뭐 맞물려요. 그 간지의 속성에서 음대운, 양대운 요 논리는요. 뭐를 보시면 되느냐면 그 일종의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이나 날씨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프리미엄의 날씨 개념. 성패를 말하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그 관점에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된 배경이 이제 비슷한 어떤 그 패턴 닮은 꼴 A하고 닮은 꼴 B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운이 좋아질 때 또 운이 좋아질 때
그 다음에 운의 쇠퇴기 때 이렇게 모양이 있을 것인데, 이제 요 쇠퇴기의 어떤 모양에서 이제 내용이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양반은 이제 영업이나 일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쇠퇴기에. 근데 이 사람은 영업이나 일 자체가 좀 시원찮은 건 맞는데, 그래도 뭐냐면은 주변에 금융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금융을 일으켜서 뭐 쓸 곳은 쓰고 줄 거는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냐 통장으로 치면 이 사람은 안 들어와서 0이고, 그죠? 이 사람은 마이너스 10억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는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억이 좋습니까? 0이 좋습니까? 마이너스 10억이죠. 그렇죠. 역시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10억을 하면 되고 싶다고 아무나 됩니까? 마이너스 10억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10억을 융통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뭔가 에너지 흐름이 있더라. 그걸 이렇게 쭉 관찰해 보니까 이 둘 다 힘든 흐름인데, 이 사람은 남자가 예를 들어서 음대운을 써먹고 있을 때 주변의 음기를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어떤 효과와 작용이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뭐냐면 운의 흐름도 침체운인데 양기 중심이라서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얻어진다. 이게 잘 안 되는 이런 걸 의미해요. 그렇게 벌어서 어떻게 한다고 해? 주고 쓰고 할 곳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준다 쓴다. 준다 쓴다라고 하는 기운이 요 갑술대운에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세운을 좀 더 우리 열어가지고 이게 요 도표식 말고 그 명라이프 출력 같은 거 혹시 프로그램 안 쓰십니까? 그러니까 대운, 세운 이렇게 싹 다 걸리는 거. 그런 프로그램 그쪽 그 앱에는 있죠, 그죠? 예, 앱에는 있는데 이제 성패로는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그 팔자에 그렇게 오행적인 어떤 그 중화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패 득실에서 뒷날에 우리 오늘 진도가 끝까지 나가질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 이게 뒷면에 다 했구나. 오늘 있겠네. 그 뒷면에 보면 그 주기론적 이해 나오죠, 그죠? 예. 주기론적 이해에서 보면 이게 주기를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10년 주기를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30, 중간에 물론 15도 있습니다만 15, 그 다음에 60, 여기 45가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0에서 30, 0에서 30, 그 다음에 30에서 60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단위로서는 10, 또 그 다음에 기본 단위로 15, 30, 45, 60 이런 걸 주기론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 요 명조에서 중요한 어떤 운명적 분기점 되는 게 내가 그 운에서 이걸 들었을 분들은 내가 입춘 이론 기준점을 갖다 그때 들으셨죠. 입춘 이론 이런 거 좀 들으셨던 분. 예, 예. 그 우리 지난번에 그죠? 예, 들으신 분 계시네, 그죠? 자, 요 명조에서 보면 이제 우리 기하고 축이 이제 하나의 일종의 그 기운적 결합 관계에 놓이게 되죠,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기축과 또 기축 30년 뒤는 뭐가 됩니까? 예. 기미가 그죠? 30년 뒤가 됨으로써 이게 중요한 어떤 그 운명적인 어떤 분기점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요 시기에 소위 우리 입춘이 일어서거나 또는 입추가 일어서는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건 우리 진도 중에서 해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뭐예요? 요 입춘이 되면, 자, 반대 위치에 있는 건 입추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어떤 삶의 수단으로 볼 때, 언제 먹고 살기 좋습니까? 보릿고개는 봄에 온다, 가을에 온다? 예, 봄에 오죠, 그죠? 거지도 급수가 있다, 없다? 예, 거지도 가을에 싸돌아다니는 거지하고
봄에 싸돌아다니는 거지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 팔자에서는 뭐 이미 일어난 이벤트로 볼 때 기축이라고 하는 언저리가 소위 입춘이라는 하나의 분기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곡식을 다 고갈되도록 먹어버리는 어떤 흐름, 또 결과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봐서 이때부터 보통 5년간이 굉장히 뭐냐면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밀지를 많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어떤 시기로 볼 때 그죠? 그 무자년에 그러니까 여기 입춘 언저리 그러니까 겨울의 끝 그죠? 겨울의 끝에서 봄 요때부터 언제까지 가보년까지 생고생했겠죠. 가보년까지 2014년까지 2015년 이후 이제 생고생을 벗어나지만 뭐예요? 크게 보면 이렇게 15년 단위의 봄, 여름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생고생이다 아니다. 생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해년 넘어서야 어떻게 돼요? 이제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조금 꺾여 들어가죠. 그죠?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언제까지 고생한다고요? 언제까지? 갑진년까지, 2024년까지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큰 어떤 주기론적인 기준점을 또 이 양반이 비껴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대우는 뭘로 해요? 자, 임신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임신년도 이제 임신해서 뒷날에 우리 이제 차수별은 제가 제목은 안 달아놨는데 그 진도에서 그 1-4 보면 대운의 흐름과 양적 변화 일어났죠. 대운의 흐름과 양적 변화. 그죠? 1-4 뒷바닥에 그죠? 요때는 뭐냐면 이제 계유운에 들어왔을 때에 계유년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게 뭐냐면 수다, 뭐 음에 속한다, 또 이게 식신에 속한다 이렇게만 해석하지 말고 계유년의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이렇게 좀 나누는 이렇게 계절의 그 지난 시간에도 그거 할 때도 했었죠. 예, 농후성. 이게 대운의 농후성 또 심천, 강약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임신 대운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무엇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신세를 지면서 그죠. 신세를 져서 어떻게 끌고 나가겠죠. 그런데 육신의 속성상 또 뭐예요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육신상 상관이니까 그 법적인 어떤 그 시비 문제나 갈등 문제는 어쩔 수 피하기는 어렵다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신대운 다음에 유대운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유대운이 안 들어오고 뭘로 해요? 미로 오잖아요. 미래 오니까 이제 그나마 음기의 보좌가 있던 어떤 흐름에서 음기의 보좌마저도 없는 세월을 이 신미대운까지도 사실은 고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벤트가 임신대운 몇 년 차냐 이런 것도 항상 여러분이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연차에 의한 농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주변에 인덕을 잇는 어떤 포괄적인 견도 되지만 배우자의 덕을 잇는 그런 어떤 맥락이나 흐름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단선화하거나 또 결론을 딱 하나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오늘도 뭐 상담 중에 있었지만 장사는 잘 되는데 서방하고는 원수가 됐다.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선생님이라는데 그걸 하나의 함수로 자꾸 묶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오류다는 거죠. 그래서 각기 일어나는 어떤 인생의 그 이벤트에 각기 다른 어떤 그 간섭자를 가지고 결국은 그 영향을 주게 되고 결론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논리를 오늘 처음 접하셨던가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 양반이 좋은 세월 지내고 요게 뭐냐면 요게 입춘이면 요 기미가 뭐예요? 1979년도겠죠.
1979년도에 아마 의뢰인에서 뭐 갑술대원에 아마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갑술대원 들어가고 있었을 것이고, 갑술대원에서 계유대원 상반기 정도까지 걸쳐서 30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30년 흐름이 뭐 의뢰대원 뒷부분부터 이렇게 이어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봄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임신대운의 뭐 중반부든 후반부든.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면은 무자년, 기춘년 이후에 크게 봐서는 15년 동안 고생스럽다. 먹거리를 찾는 게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제일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는 게 이런 입춘 주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4절기에 배당을 하면은 우수, 그 다음에 경칩이죠, 경칩. 경칩이 뭐냐면 기축을 기준으로 하면 갑오년이 경칩이거든요. 5년 뒤니까, 그죠? 요럴 때가 이제 말 그대로 깜짝 놀래는 경칩이라는 게 놀랄 경자에 깨구리 십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이벤트를 갑오년 언저리에 만나는데, 갑오년 을미년에 또 뭐가 걸려요, 이게 양인이 같이 걸리잖아요, 그죠? 양인이 같이 걸림으로써 원래는 이제 갑오년이 원래 정확하게 주기론적으로는 중심이 되는데, 갑오년은 이 오하고 미하고 이렇게 작용을 이렇게 그 합을 해줌으로써 이 충미의 그 상충의 불안한 작용을 오히려 약간은 진정시키는 작용이죠. 근데 그거 빠지자마자 다시 이렇게 뭐냐면 원래 있었던 압력이 탁 이렇게 우리가 그 세면기 물을 담아놨다가 우리가 이제 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리고 뭘 활용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누르면 합을 갖다가 이렇게 해체시켜 버리면 그게 확 쏟아지잖아요. 그런 작용이 을미년에 지나간다 보면 됩니다. 잘 아는 분입니까? 제가 같이 토론 부분인데 그 같이 한 번씩 하는 이 얘기 서로가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을 직접 아시면 좋죠. 공부가 확 되죠. 볼 거 없이 그냥 그때 개고생이다 보면 됩니다. 그때 이제 극단적으로 뭐냐면 이 양반은 그래도 편재성을 갖다 이렇게 숨겨 쓰잖아요, 그죠? 편재성 같은 걸 아주 중요하게 쓰는 사람, 또 어떤 격에서 어떤 정형성을 막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양반을 직접 안다면 요런 어떤 주기성이나 어떤 운명적 이벤트 이런 걸 갖다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건데, 그냥 연구 자료로만 이렇게 쓰면요, 그 사람이 이때 2014, 15년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개고생하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고생을 하다가 입하가 들어오면 그렇죠. 길거리는 생겨나요. 입하가 되면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다못해 내가 남의 품이라도 내가 팔 수 있는 거리가 입하 언저리에 가면 내 살림을 일으키지 못하더라도 남의 주변 일을 거들 일이라도 생겨남으로써 이제 생계나 생활이 조금씩 이제 안정돼 나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죠. 거예요. 슬금슬금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곳간에 넣어둘 수준은 안 되고 그냥 집 되는 수준이 냉장고에 좀 넣어 넣어뒀다가 한 며칠 뒤에 내가 꺼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축적은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그 경제적 축적 개념보다는 내가 뭔가 움직이고 거기에서 뭔가 보상을 얻고 있다 이런 게 더 의미가 큰 거죠. 그럼 축적이 되는 순간에는 일출을 기준으로 가야 돼요. 축적이 아니에요. 축적이 좀 된다라고 하는 정도 느낌이 오는 거는 뭐냐면은 한 망종쯤 가야 돼요. 이렇게 입하 후 5년 이렇게 소만망종, 망종 정도 가야 이제는 뭐냐면 내가 그냥 그동안 이렇게 구축해 놓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돌아간다. 이런 수준의 어떤 흐름이 되고, 이제 쓸 돈은 이제 좀 있다. 이런 정도의 여유가 생겨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축이라는 글자가 있음으로부터 그 모든 걸 갖다가 한번 싹 말아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다, 그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평생에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런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제 운명 감정에서는 많이 쓸 일이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부처님 말씀돼 버리는 거죠. 언젠가는 한번 망할 것이다. 아닌데 예, 예, 예. 죽자라는 그 고유 속성 자체가 예, 예. 모든 걸 걷어서 이제 새로운 걸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렇게 보면 교육업을 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활동을 갈무리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자 깊이 뭐냐면 어떤 내면적인 힘을 기르는 그런 과정을 거친 연후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간지의 인자에 의한 것인데 그거는 평생 한 번 맞는데 멎어버린 시계가 한 번은 맞죠. 24시간 중에 한 번은 딱 그 시간에 맞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용적으로 이 운명 감정에서는 많이 그렇게 쓰여지지는 않는 것이고 만약에 삭발을 하고 만약에 큰 스님이 돼가지고 다 스님 한마디만 하시지요 이러면 예. 그때는 뭐죠.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네가 죽으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반드시 맞는 내용이지만 그죠. 그래 그거는 이제 뭐 너무나 이제 인생 담론적인 그런 어떤 그 정보로서밖에 그 의미를 못 가지니까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는 하여튼 그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또 운의 변화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벤트나 변화성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분류해서 이렇게 보는 걸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그래도 상대방에게 좀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또 이 한국 기왕 해는 좀 샘플이 뭐 몇 개 있는데 다 공부하고 연결되니까 뭐 다른 거 떠들려면 이거 가지고 시간 한참 떠들 수 있는데 이거 뭐 제가 본진도가 못 나갈 것 같아서 제가 포커스만 맞추어서 그냥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이유, 신축, 임진, 남자입니까? 남자고 대운이 무신, 정미,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자, 9, 19, 29, 39, 49, 59, 69. 병신년에 세무사 자격 박탈, 40억 벌금 추징, 이유가 역학적인 납득이 잘 안 됨. 나쁜 짓을 했으니까 뭐 자격 박탈 당했겠죠. 이 대운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죠? 갑진대운에 걸려 있는가요? 예, 갑진대운에 갑진대운. 자, 갑진대운도 이걸 마구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냐면 요 운 자체가 요 진대운 자체가 가지는 속성 중에 상간입고가 있죠. 상간입고. 그건 보입니까? 상간이 뭡니까? 식상을 중요하게 쓰는 팔자에서 상간이 입고되면 활동성이 크게 둔화되거나 꺾일 수 있는 인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반한살 보입니까? 반한살. 반한살은 뭐예요? 천살의 반대편, 그죠? 천살이 뭐예요? 온 세상에 다 드러나 보이는 가장 높은 곳이 천살. 그 천살의 가장 반대편은 뭐예요? 참호속이라는 말이죠, 그죠? 참호속으로 간다. 그럴 때 임대사업 같은 거라든지 아주 소극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별 문제가 없다. 자, 그다음에 이 패턴은 뭐 기본적으로 과거 사회에는 요 두 개를 우리가 역마관계, 뭐 평관 이렇게 써서 법무치안 외교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이쪽으로 가는 그룹이 1번, 그다음에 요 두 개 묶어서 가는 거 또 요게 근데 요건 뭐예요? 공망이 돼 있죠, 그죠? 공망. 그래도 요놈하고도 같이 무리지어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가 보통 이제 라이센스 중심, 뭐 옛날에는 또 의료 전문직 이런 것도 많이 나누는데, 그래서 법무 라이센스 중심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직업 분야는 그렇게 뒤에 우리 주제에 맞을 때 또 깊이 하기로 하고 예. 자, 거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유, 신뭐 이렇게 걸려 있죠, 그죠? 그러면 신유년과 신묘년에 뭐에 걸린다?
입춘이나 입추가 하는 것이 걸리죠, 그죠? 예. 그러면 요 신묘년에 뭐 입춘이 걸리면 병신년이 뭐가 돼요? 병신. 경칩이 되죠, 경칩. 예. 아까 경칩 나왔죠, 이게. 그죠? 경칩이 어떻게 된다고요? 막 엄청 풀린다고요? 뭐 된다고요? 예. 떡 된다, 떡 된다. 예. 그 떡 됐잖아요, 병신년에. 신묘년 더하기 5년. 예. 그죠? 깜짝 놀란다. 깜짝. 그러니까 월을 기준으로 해서 신규 신년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일주하고 월절 기준으로 해갖고. 월을 계속 입춘.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 다음에 2.5년 단위로 우수, 경칩, 춘분, 그죠? 그다음 청명 이렇게 2.5년 단위로 세 나가면 5년 뒤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5년 뒤가. 그 중간에 뭐냐면 2.5년 뒤가 우수, 5년 뒤가 경칩. 경칩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반대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얘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칩이 되면 이런 거죠. 개구리가 견디고 굶고 그죠? 겨울밤잠을 자다가 도저히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잠에서 깨어나서 도저히 배고파 안 되겠다 하고 기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배가 부르다는 말이에요. 고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던 놈은 배가 고파진다는 말이에요. 배가 더 불러진다는 거예요. 있던 놈은 배가 고파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입춘 예, 예. 잡는 기준이 이 예, 사람에 예. 대한 경력을 전혀 몰라요. 예, 그런데 예. 그 사람의 대운을 보면 남자가 예, 예. 4대 대운이 지나잖아요. 예, 예, 예. 그거를 참조를 해갖고 입추를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나누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분기점에 관한 논의는 아직 완전히 학술적으로 다 해결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존족 기준으로는 그 많은 부분에서 접근이 해설되는 논리들이 있는데 꼭그 예외에 가까운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완전 논리화를 다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했는데 이게 이제 군신대자가 12개가 지나가는 군신대자라는 것은 신일주가 다시 10년 뒤에 신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120년을 크게 일주기로 보는 그 주기성 속에서 우리가 강약 차이를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이걸 60년 단위로 확 묶은 분이 그 김태규 쌤이에요. 김태규 쌤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걸 추측해서 원래 일간 중심으로 원래 실제 일간의 전과 그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뭐냐면 하나의 군신대자의 모양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근묘 좌표에 의해서는 근묘화실로 쓰고죠. 꽃이 폈을 때와 꽃이 지고 난 뒤의 모양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기준이나 논리들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니까 일간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축 신미를 가지고 입추를 따지는 것보다 월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요 놈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더라는 거죠. 유효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의 양적인 부분이라든 이런 데는 적용하는 건 다시도 우리가 대운을 참조해야 되지만 하나의 분기점으로서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래서 그 유의미한 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대운을 뭐냐면 이렇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완전 정형화되게 끊어서 다 해석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0, 15, 31 했을 때 요걸 완전히 이렇게 디지털로 탁탁탁 이런 식으로 끌어나가기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요렇게 가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요렇게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가고 요런 편차는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대운의 어떤 간지가 가지는 어떤 특성이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다 정리는 될 거니까. 근데 요 추세성이라는 거 이런 걸 참작해 보는 데는 대단히 유용한 툴이다 하는 거죠. 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요 원리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